자, 그래서 이게 대학의 자유선택이기 때문에 이 가나다군은 대학의 자유선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모집인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이 모집인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군별로 쪼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 건대, 동대, 홍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예를 들면 건대가 360명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714명을 또 뽑는단 말이에요. 자연계열은. 이렇게 뽑을 때 이 360명이라는 인원을 가나다군에 배치를 하게 되면 저게 인원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군별로 저거를 배치를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건대를 보면 건대는 가군이 360명 중에서 가군에 66명, 나군에 286명, 다군에 8명 이렇게 뽑습니다. 근데 자연계 714명 중에서는 가군에서 411명을 뽑고 나군에서 251명을 뽑고 다군에서는 52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가나군에서 많이 뽑는데 임무는 나군이 중심이고 자연은 가군이 중심인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건대를 꼭 가겠다. 그러면 자연계다. 그러면 가군에서 인원이 많으니까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물론 이제 저 모집 인원이 모집 단위별로 또 쪼개지면 또 인원이 더 줄어들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가군에서 모집 인원이 많으니까 가군을 중심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수 있고 인문계열 친구가 건대를 꼭 가고 싶다. 그러면 가군보다는 나군에서 또 좀 더 집중을 해서 나군에서 뭔가 좀 붙일 수 있는 곳이 있는가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이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동국대는 다군이 없어요. 동국대는 다군이 없어서 가군에서 가군과 나군, 인문계열에서는 가군과 나군 중에서 나군이 좀 더 중심적으로 조금 인원이 많이 있고 자연계열은 건대랑 마찬가지로 또 가군에 조금 더 중심을 두고 있는 구조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가군에서는 건국대와 동국대가 좀 더 많은 인원을 뽑고 있으니까 거기서 좀 더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나군에서 가면은 그 성적대, 그러니까 그 성적대 아이들이 요만큼 존재하는데 자리가 가군에는 많이 있는데 나군에는 조금밖에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대랑 동대를 합치면은 자연계열 기준으로 보면은 673명인데 가군은 나군은 494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조로 보면 100명이 넘게 150명 정도가 170명, 180명 정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성적대는 같지만 실제로 그 성적대 안에 있는 아이들의 숫자는 동일한데 자릿수가 차이가 나니까 어디가 경쟁이 더 치열할까 뭐 이런 거를 건대와 동대 구조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붙고 떨어지는 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홍익대는 가나군은 하나도 안 뽑아요. 다군에서만 뽑습니다. 그러니까 홍익대 입장에서는 다군에서 저렇게 아이들을 뽑을 때 좀 더 우수한 자원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대입이라는 것 자체는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보니 우리가 어느 쪽에서 아이들을 뽑아야 좀 더 많이 좋은 아이들을 많이 뽑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할 때 그 고민의 결과가 다군에서만 뽑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건국대와 동국대와 홍익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의 점수 풀 자체가 일정하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 풀 안에 들어가는 인원은 같겠지만 그 인원이 가군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리와 나군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릿수와 다군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릿수가 서로 뭐하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식으로 고려해서 이걸 쓰느냐가 정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시 지원의 기초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군이라는 것이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되셨죠? 그러면
홍익대, 그러면 건국대는 3개 군에서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국대는 2개 군에서 모집을 해요. 그쵸? 예. 근데 홍익대는 다 군에서만 모집하잖아요. 이런 거를 단일군 모집이라고 하거든요. 다시요. 홍익대처럼 다 군에서만 모집하는 거를 단일군 모집이라 그래요. 단일군. 그럼 얘네는 다 복수군 모집이죠. 그럼 단일군 모집을 하는 대학이 맞냐? 실제로 단일군 모집을 하는 대학은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이대, 홍대, 숙대. 숙대는 이제 나고 약학만 다른 군에서 모집을 하고 나머지는 다 단일군에서 모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뭐 몇 개 대학 안 되죠. 예, 7개 대학 정도, 7개 대학 정도 되는데 그 7개 대학 정도에서만 단일군 모집을 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복수군 모집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 근데 그 대학들이 복수군 모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네, 숙대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숙대는 숙대 약대는 나군 모집입니다. 근데 나머지 전부 다 가군 모집이기 때문에 그 단일군 모집 안에다가 포함을 시켜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군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 군이 나뉘어지는 것이 지원의 패턴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24학년도 이 표 제목을 안 달았네. 좀 이따 제목이 나와요. 다음 표에서. 이제부터 좀 어렵습니다. 자, 여기에 서울 소재 상위 9개 대학, 서울 소재 상위 9개 대학의 인문 계열의 군별 모집 인원 현황입니다. 자, 이제 좀 풀렸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나군 서울대 지원자는 가군에 어디를 쓰게 될까요? 나군 서울대 지원자는 가군에 어디를 쓰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되뇌이시는 게 좋다 그랬죠? 자꾸 말을 한번 해보세요. 가군에 서울대를 쓰는 350명 있잖아요. 이 350명. 예, 가군에 서울대를 쓰는 350명. 직위는 일단 놔두고 일반 전형만. 그 350명은 나군에 어디를 쓰게 될 거냐? 연고대를 쓰게 되겠죠. 예, 그쵸? 연고대에 이 729나 485 중에 이 350명이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자, 그러면, 나군 연고대 지원자는요, 나군 연고대 지원자는 그러니까 가군 연고대 지원자는 나군에 어디를 쓸까요? 다시요. 이제 질문이 바뀌었어요. 가군의 연고대 지원자, 가군의 연고대 지원자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가군 연고대 지원자를 중심으로 보면 이 가군 연고대 지원자는 나군에 어디를 쓸까라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가군이 안정이면 가군의 연고대가 안정이면 서울대를 쓸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안정이라고 판단하면 그러니까 가군의 연고대가 안정이라고 판단하면 서울대를 쓸 거고, 그 다음에 가군의 연고대가 안정이 아니다, 불안하다, 그러면 성대나 서강대나 한양대를 쓸 거예요. 그쵸? 예. 이렇게 쓸 거예요. 갈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가군의 연고대를 쓰는 애들부터 이미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나군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가군의 연고대를 쓴다는 게 나군에 뭘 쓸지가 정해지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러니까 가군의 연고대를 쓴다면 나군에서는 모험을 해서 서울대를 쓰거나, 그러니까 나군의 연고대가 안정이면 가군은 모험, 가군의 연고대가 불안정이면 나군에서 붙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게 핵심입니다. 다시, 가군의 연고대가 안정이면 나군에서 모험을 할 거고, 가군의 연고대가 불안하면 나군에서 붙이려고 할 거다, 안정을 쓰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군의 연고대를 쓴다는 것 자체가 나군을 정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3장의 원서를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시는 한 장의 원서를 쓰는 거고, 그 한 장의 원서를 쓰는 원리 자체가 뭐로부터 비롯되는 거냐? 군으로부터 비롯되는 거다.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나군의
서성한 그룹에서 내가 안정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러면 가군에서 지르게 되겠죠. 반면에 나군의 서성한이 안정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 나군의 서성한보다 더 낮은 쪽에서 가군을 쓰는 구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꼭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정시원서가 세 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장의 원서를 쓰는 것이고 그 한 장을 지르는 걸 결정하든 붙이는 걸 결정을 하든 그 지르는 걸 결정했다면 다른 쪽에서 붙이는 쪽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여기서 붙이는 걸 결정했다면 아까우니까 다른 한쪽에서는 지르는 거를 결정한다. 이게 뭐 모든 가구는 붙여야 된다. 모든 나구는 붙여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의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요게 하나.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는 단일군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대부터는 복수군 모집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성대부터는 복수군 모집을 하고 이대만 이제 단일군 모집을 하는데 물론 이제 2025학년도에 좀 변화가 생기지만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나군 성대를 쓰는 친구와 가군 성대를 쓰는 친구가 조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가군 성대를 쓰는 친구들은 어디를 못 쓰니까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군으로만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군 성대를 쓰는 친구들은 어디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성대를 쓰는 걸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서울대를 못 쓰기 때문에 나군에서 성대를 쓰는 거예요. 아니, 나군만 본다니까요? 가군 말고 나군만. 그러니까 가군은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군은 성대를 쓰면서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나군에서 성대를 못 쓰는 친구들은 나군에 성대를 쓰는 친구들은 서울대를 못 쓰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가군에서 성대를 쓰는 친구들, 이 370명에 도전하는 친구들은 어디를 못 쓰니까 쓰는 거예요. 연고대를 못 쓰니까 쓰는 거죠. 이해되셨나? 이게 이해되셔야 되는데 가군 성대는 서울대를 못 쓰는 애들이 쓰는 거고 나군 성대는 서울대를 못 쓰는 애들이 쓰는 거고 가군 성대는 연고대를 못 쓰는 애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군 성대는 351등부터 붙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351등부터 쓰는 거고 물론 351등보다 훨씬 뒤에 애들부터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대가 꼭 350등이어야 쓰는 게 아니라 350등 안에 들어야 쓰는 게 아니라 500등 안에 들어도 혹시 모르니까 쓸 수도 있고 500등에가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상황까지 다 가정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나군 성대는 351등부터 쓰는 거고요. 가군 성대는 1215등부터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군 성대를 쓰는 애들이 나군 성대를 쓰는 애들보다 성적이 낮겠죠. 1215등이니까. 1215등부터니까 얘네가 성적이 낮을 거고 얘네는 351등부터 쓰니까 성적이 더 높겠죠. 그래서 나군 성대 성적이 더 높냐 하면 나군 성대를 쓴 애들은 가군에서 나군 성대를 안정으로 쓴 애들은 그쵸? 나군 성대를 안정으로 쓴 애들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군에서 연고대를 썼을 거고 연고대에 붙으면 연고대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들만큼 빠지잖아요. 그쵸? 네, 빠지니까 그 성적보다 더 아래 애들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 729명과 485명 그 1214명에 해당하는 애들 중에서 이 350명을 뺀 그 350명이 저쪽으로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군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701등부터가 성대에 붙게 되는 건데 그 701등부터의 점수이기 때문에 그 1215등부터 쓰는 가군의 성대 점수보다 무조건 나군이 무조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추합이 되는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 추합되는 인원까지 가게 되면 합격자의 성적은 나중에 가면 엇비슷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군의 성대와 한대는 잘 돌지 않기 때문에 연고대를 못 쓰는 애들이 쓰는 거니까 얘들이 쓰는 구조로 보면 성대나 한대를 가는 게 최고잖아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연고대를 못 쓰고 쓰는 거니까 여기가 최고의 학교일 가능성이 높고 여기를 붙으면 주저앉겠죠. 하지만 여기에 성대, 한대, 서강대의 원서를 쓰는 아이들은 서울대는 못 가지만 연고대는 갈 수 있는 애들이 쓰기 때문에 그 연고대를 가게 되면 그쪽으로 다 빠지는 거죠. 그럼 여기는 그만큼 추합이 더 뭐 할 수 있다. 돌 수 있다. 그러니까 추합이 그렇게 생겨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뭐와 연관이 되는 거냐면 이 군의 배치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그냥 대충 제가 말하는 게 그럴듯한데? 예, 정도면 돼요. 제가 말하는 게 그럴듯한데? 그 정도면 됩니다. 그 정도면 되니까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도식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쓰는 애들이 여기 쓰고요. 근데 여기 쓰는 애들, 이 빨간 포인터 지금 움직이는 거 잘 보세요. 빨간 포인터 요 움직이는 여기 쓰는 애들은 여기도 있겠지만 여기도 있을 거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를 쓰는 애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여기를 쓰는 애들은 여기도 쓸 거고 여기도 쓸 거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쓴 애들 중에서 여기 붙은 350명 있잖아요. 그럼 이 350명이 여기서 사라지니까 여기에 350자리가 더 생기죠. 다시.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쓴 애들 있잖아요. 여기 1214명, 그리고 여기 216명까지 포함하면 이제 1435명이죠. 1430명이죠. 이게 1430명 중에는 여기 350명에 해당하는 애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350명에 해당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붙었어. 그러니까 서울대로 등록을 하고 다 빠질 거잖아요. 그럼 여기 이 블럭에 350자리가 더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연고대 정시인원은 1214명이 아니라 인문계열로 얘기하면 1214명이 아니라 1564명인 거예요. 그리고 그 350명 때문에 여기 밑에 붙었던 애들 중에서 350명이 더 사라지겠죠. 이쪽으로. 그리고 원래 여기에 최초합했던 애들도 여기서 사라지겠죠. 근데 이제 그것까지 하면 지금 복잡하니까 그냥 이 서울대 때문에 350명이 오고 이 350명이 여기서 추합이 일어나니까 이 추합으로 생긴 350자리는 요 가군의 성대 한 대를 쓴 애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군의 성대 한 대를 쓰는 애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앞에 했던 얘기랑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350자리가 생겼을 때 이 350자리가 가군에 있는 성대 한 대 인원으로 빠져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왜냐면 얘네들은 연고대를 못 썼으니까, 성대 한 대를 이미 쓰고 연고대를 못 썼으니까. 근데 얘네가 나군에서 성대 한 대를 써놨거나 뭐 이대나 중대나 경희대 중에 일부를 써놨다면 여기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딸려서 올라가는 추합이 생긴다. 따라서 나중에 정시원서를 쓸 때 내가 중대를 쓴다. 중대 나군을 쓴다. 그럼 중대 나군의 내 모집단,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 단위에 앞에 등수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어디를 쓸까? 가군에. 걔들이 가군에 성대를 쓰는데 성대를 붙을 것 같다. 같은 점수다. 그럼 걔는 경쟁자가 아닌 거예요. 걔 갈 거니까. 걔는 성대 붙으면 성대 갈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면서도 계속 우리 아이가 그 모집 단위에 붙을 수 있는 점수가 없는가도 되게 중요한데, 그 우리 아이보다 점수가 더 좋은 아이들이 다른 군에 어디를 쓰는지, 반대편 군에 어디를 쓰는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나중에 정시와 관련된 여러 자료들을 보실 때 그 패턴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많이 보셔야 돼요. 예. 그게 뭐 이제 온라인 모의 지원 사이트나 이런 데서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얘네가 어느 군에 쓰는가라는 거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게 전년도의 그 상황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가 있는데, 그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건 결과적으로 해마다 군별 모집 인원이 바뀌고 모집군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모집군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년도께 그대로 간다라고 말하긴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둬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